화려한 마패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고을 수령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는 장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수없이 봐온 암행어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 암행어사의 일기 속 기록은 전혀 딴판입니다.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문막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길가에서 굶어 죽기 직전의 거지가 바로 나였다. 그들은 정의의 영웅이 아니라 임금의 명에 따라 이름도 없이 전국을 떠돌던 고독한 감시자였습니다. 심지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지 못한 어사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출두 뒤에 가려진 암행어사들의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을 파헤쳐 봅니다. 조선시대 젊은 관료들에게 암행어사 발령은 영광이 아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임금은 어사를 불러 봉서명령서와 마패를 내리는데 이 봉서는 대궐 문을 나설 때까지 절대 열어봐선 안 됐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지였습니다. 연고도 없는 타지로, 그것도 가장 척박하고 민심이 흉흉한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교통과 치안 상태를 고려하면 이는 목숨을 건 행군이었습니다. 어사들은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나며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제사를 지내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어사의 생명은 비밀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변장해야 했습니다.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며칠씩 씻지 못한 채 거지 무리에 섞여 지냈습니다. 주막에서도 신분이 들통날까봐 구석진 방에서 찬밥을 얻어먹었고, 돈이 떨어지면 실제로 구걸을 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때 얻는 질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질, 장티푸스, 그리고 피부병은 어사들을 괴롭히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약용 같은 문신들도 암행어사 시절 겪은 육체적 고통을 기록하며 그 참혹함을 토로했습니다. 마패는 주머니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위장외장은 비어 있었고 몸은 병들어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는 순간은 통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그 지역의 토착 세력과 결탁한 거대 권력이었습니다. 어사가 수령의 비리를 캐내고 파직시킨다 해도 어사가 서울로 떠나고 나면 그 보복은 고스란히 제보했던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권세 있는 가문의 수령들은 어사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자객을 보내 어사를 은밀히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뒤에는 비리를 덮으려는 지방 세력의 검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사는 시스템의 감시자였으나 그 시스템을 지켜줄 보호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어사가 정의롭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변장 생활과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수령이 내미는 막대한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사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신분을 이용해 고을 수령보다 더 악랄하게 백성을 수탈하거나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데 마패를 사용하는 타락한 어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국가는 이를 막기 위해 어사 위에 또 다른 어사를 보내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본능 앞에 왕의 메신저라는 명예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어사의 사례만 배우지만 실제로는 임무의 실패에 유배를 가거나 처벌받은 어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방 관원들의 철저한 보안망을 뚫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무고한 수령을 파직시켰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임금은 어사의 보고서 석의 하나에 의존해 지방 정치를 판단했지만 그 보고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근본적으로 한 명의 목격자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박문수의 설화 중 상당수는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실제 역사 속 박문수는 유능한 관료였지만 설화 속 모습처럼 신출귀몰하며 악당을 처단하는 무협지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민중은 왜 박문수라는 가상의 영웅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실제 암행어사들이 그만큼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탐관오리를 막지 못하는 백성들의 울분이 박문수라는 완벽한 영웅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웅 서사가 화려할수록 당대 백성들의 삶은 그만큼 지옥 같았음을 의미합니다. 암행어사는 조선 왕조가 지방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고안해낸 고육지책구로 주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길 위에서 병들어 죽어갔고 지방의 부패는 어사가 떠나면 다시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암행어사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조선의 기틀을 붙잡기 위해 국가가 사지로 던진 비정규직 감시관들이었습니다. 마패라는 권력의 상징 뒤에 숨겨진 그들의 누더기 옷과 고독한 죽음, 그것이야말로 조선이라는 국가가 가졌던 구조적 모순의 정점이었습니다. 오늘 다크 다큐멘터리 암행어사 편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가 꿈꾸는 영웅은 어쩌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슬픈 환상일지도 모릅니다.